그럼 지금부터 발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탈을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죠. 어떻게 근데 생겼는지 이 발탈 예, 얼굴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또 발탈 볼 기회가 많으셔서 네. 저 이렇게 발탈 꾼의 옷을 챙기고 입고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 네. 우선 이거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대로 그냥 할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발탈은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얼굴이 네. 잘생기지는 못했죠, 그죠? 개걸스럽게 생겼죠,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너무 이거 쓰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가 발탈했다는 소리도 그리고 부끄럽고 네. 이게 숨어 다녔는데 지금은 보물이잖아요. 네. 예, 선생님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게 원본이 문화재청에 정병호 선생님이 넣은 그 원본입니다. 네. 다른 거는 만들지 않고 이거를 이제 발에다 끼워야 되는데 어떻게 끼냐면은 아, 자, 이렇게 씻는 이렇게 거예요. 해서 예. 탈을 발에 장착을 그렇죠. 시키시는 딱 거죠. 장착을 해야죠. 아. 그런데 선생님 이게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물려받을 때도 네. 지금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딱 고정을 편리하게. 하는데 네. 옛날에는 끈이질하고 이 발이 줄줄줄 내려가가지고 얼굴을 딱 세워야지 얼굴을 보일 텐데 네. 이게 내려가요. 환장하더라고요. 환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정된 게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합니다. 지금은 좀 더 편리하게 많이 보완이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서 문화재는 원본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네. 이건 지금 세상 살아가는 우리 저기에 맞춰야 돼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발에 착용을 하셨습니다. 네. 해서 탈이 잘 보이고 또 발이 보이면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검은 천으로 그렇죠. 발을 싸게 예, 됩니다. 예. 한번 싸 보시겠습니까? 배워보셔서 어떻게 하셔? 네. 무엇을 통? 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하고 네. 일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제. 네.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검은 천을 특별하게 쓰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 검은 막 안에서 탈꾼이 조종을 하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 이 발과 이 탈 사이에 검은 막이 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안에서 다 이렇게 장착을 네. 해야 되죠. 탈만 나와서 예, 연이를 하게 요것만 되는 딱 거죠.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반신만 있는 이 몸통 위에 얼굴을 장착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사람 얼굴이죠. 네, 사람 이게. 얼굴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긴 한삼의 팔 역할을 하는 이 대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 대나무 이걸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또 많이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예전에는 좀 아이고 이게 힘들었죠. 굽히는 게 네. 이걸 이렇게 굽히는 게 잠시 빼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굽히는 게 이게 네. 우리는 잘 안 되니까 남의 힘을 빌려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동환 선생님은 직접 이렇게 두껍게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 진짜 그분 옛날에는. 그래갖고 이렇게 완전히 이것도 두루 누우셔서 침대같이 네. 옛날 칠성판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칠성판이요? 칠성판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눕는다.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두루 누워가지고 노래하시고 선장을 보시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 처음에는 그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되지가 않아.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은 요대로 살려가지고 뒤에는 조금 편하게 안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지금 없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앉고 계시는 저 의자는 네. 연희를 할 때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작된 예, 의자입니다. 이게 보통 의자가 아니죠. 네. 원체는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의자 비슷한 것 같은 거 놓고 왔는데 네. 또 문화재 전문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옛날 걸 그대로 복원하라 하셔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제 그 나무 색깔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전통의 방식으로 계속 전통, 유지를 하는 예, 거죠. 전통적으로 네. 보이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해서 팔 역할을 하는 대나무를 한삼 어깨에 끼워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표현하고 춤을 추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선생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네. 자체가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덩덕 사이가. 그덩덕쿵 그덩덕덕쿵따 이저정정쿵따 이러다가 네. 선생님 말씀을 나를 좀 시켜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발탈 연희에서 추어지는 형식으로 아니
아랫도리도 없이 반토막으로 생겨가지고 대체 이게 도깨비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여보시오. 아유, 아유 깜, 아이고 남의 얼굴 치고 그래. 이거 살았네. 여보시오. 그 대체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길래 남의 집 문 앞에서 주인장 찾고 소리를 지르고 날려 그래. 그거 웬 사람이요? 여보시오. 예. 안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반토막으로 아랫도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사람이 아닌 줄 아시오. 아 나도 사람이요 사람. 아, 그거 누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대체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길래 대낮부터 이 좋은 유사론에서 소리를 지르냐 그 말 아니요 그래. 아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냐 그 말이지. 그렇죠. 그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밥도 타고 다니는 유랑객이요 유랑객. 유랑계. 자,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릿광대와 탈꾼이 연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 탈을 좀 보니까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움직임이 네. 많이 없습니다. 이 특이한 점으로는 눈, 안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눈 네, 이거 안구만. 요즘은 이게 탁구공 조그만 거 사다가 이렇게 그때도 그랬겠죠. 네. 예. 그 서양의 많은 탈을 보면 네. 자세히 표현되는 인형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유독 우리나라 전통 연희의 이 인형극의 탈들이 많이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이런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틀리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네. 목도 들었다 놨다 하고 네. 당신이 예를 들어서 사회자분께서 뭐라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아 여보쇼 아그 왜 그래 아이고. 이렇게 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네, 우리가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이게 지금 막을 얼굴 감춰서 그렇지 얼굴 표정하며 똑같이 살아 감정이 숨 쉬는 네. 내 숨을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죠. 얼굴만 딱 봤을 때 이제 저도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탈을만 봤을 때 네. 탈이 맞을까요? 얼굴이 맞을까요, 선생님? 탈이 맞죠. 탈이 맞죠? 예, 예. 탈을 딱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잘 생겼죠. 잘생겼습니까? 우스꽝스럽다니. 예. 그래서 이 발탈의 사설에 보면 얼굴을 가지고 어릿광대와 탈꾼이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해 서로 볼까요? 잘생겼다고. 서로 잘생겼다고? 예, 예. 어릿광대는 못생겼다. 탈꾼은 아니다. 나는 잘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얼굴 참 섭섭하게 생겼다 그래. 잘생겼지. 아니, 이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지. 내가 니놈 생긴 얼굴을 한번 표현해 볼 테니 잘 들어보거라 그래. 그래. 저 이박박은 저 신장로에 굴러다니는 쪽박 같고 뭐야? 참 이 눈을 봐라. 이거 오동지 섣달에 자뿌라져진 그 소 눈깔 마냥 희번덕하고 허허. 이 코는 얼마나 공짜 술을 얻어먹었는지 빌게 가지고 막걸리 줄병 같고 어허. 세상에 이거는 아가리냐 주둥이냐 이것이 썰면 한 서너 접시는 나오겠다 아이, 그래. 저런. 저 뻘밭에 메기 아가리를 쫙 찢어오르는 것 같이 오똑하고 세상에 이 양쪽 보름말이다 받으면 사람 죽겠다 이놈아. 에이 못생겼다. 이런 야 식으로. 이놈아, 너 사람 볼 줄 모른다. 아이 얼굴 내 얼굴 내가 자랑할 테니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들어보자 그래. 이 초롱초롱한 눈은 소상강 물결 같고. 소상강 물결. 그렇지. 헐시고 이 코는 마늘 쪽을 똑 띄어다 붙여놓은 것 같고. 마늘 쪽이랍니다 이것이. 네. 이 입술을 봐라. 빛난 당초 주홍필로 꼭꼭 찍어서 앵두 같고. 앵두란다. 그리고 양쪽 볼은 붉으스레하니 정력이 철넘철해서 이놈아 니 하레비감이다 이놈아. 이거 이렇게 잘생긴 얼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풍자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말에 주는 이 재미 요소로 탈꾼과 어릿광대가 이어가긴 하지만 이 대사에는 좀 많은 뜻이 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발탈 사설에 보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많지요. 무궁무진하지요. 소리면 소리, 춤이면 춤, 고사. 연기면 연기, 이걸 다 갖춰야만이 이 참 발탈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발탈 사설에 보니까 참 재미난 소리가 한 구절 있더라고요. 네. 잡가라고. 잡가 있지요. 네, 잡가를 어릿광대가 권유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알기에는 잡가라고 하면 경기 12잡가의
그런 뭐 초안부든지 적백부든지 춘향부든지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예상을 하는데요. 발탈에 나오는 잡가는 이 잡가는 다르더라고요. 네. 그 정석적인 게 아니고 네. 뭐라 유랑꾼이 네. 이 지방도 다니고 저 지방도 되고 반 이게 건달 아니에요? 건달도 되고 뭐 응? 좋게 말하면은 뭐 풍류객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를 안 하고 재담으로다가 잡가를 재담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앞에서 나를 놀리는 재담꾼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따라하느라고 네. 그렇게 좀 웃기는 잡가죠 이게. 그럼 정말 잡가네요. 예, 잡가죠. 말 그러면 그대로 잡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 잡가를 조금만 또 네, 부탁을 그래도 드려볼까요, 선생님? 장난쳐라. 얼씨구 신고산이 우르르르 가멍차가는 소리에 구고산 그네기 반보집만 산다 어랑어랑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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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야 이렇게 바뀝니다. 닐리리야 어디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니리리 왜 왔던가 왜 왔던가 물리고 갈 길을 왜 왔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 노래만 좀 따라 부르려고 하면 바쁩니다. 얼씨구 동지 섰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짜증을 내어서 구웠던 나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은 못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잘하니까 따라 해볼까요? 구웠던 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바람이 분다 거보시죠. 또 이렇게 바꿉니다. 분다 연평 바다에 헐사 돈바람 분다 알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률밤이로구나 너는 처녀 나는 총각 처녀 총각이 헐사노라를 난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거보십시오. 또 바꿉니다, 이렇게. 아라리가 났네 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쓰고. 아라리인지 칠아리인지 용천인지 다. 생사람 죽어가는지 바보니 왔네 봄이 와 이렇게 수천여의 유행계까지 섞어서. 가슴에도 네. 봄은 찾아왔다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자자자자자자 그만 그만해라 이놈아 아왜 남 신나서 노래한테 그만해 이놈아. 아니 내가 하라고 하는 이 잡가는 그 고풍 있고 그 이 경기 12작가를 한번 그렇지, 해보라고 했지. 자는 거, 그렇죠. 이 노래하다가 저 노래하다가 저 노래하다가 이거 하다가 여기가 전주인데 네가 무슨 전주 비빔밥이냐? 왜 이것저것 뭐 잡스럽게 막 섞어서 노래를 하냐 이놈아. 야 이렇게 이놈아 물어봅니다. 이 무식한 놈아 응? 자고로 응. 잡가라는 것은 글씨고. 이거 저거 이거 막 섞어서 이렇게 잡가야 이놈아. 이렇게 잡가가 설명이 되는데요. 이 발탈 사설 중에서도 인기가 참 많은 대목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자, 발탈을 공연을 하시게 되면 많은 사설 중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죠, 선생님. 많죠. 네, 아무래도 재담을 그렇죠. 많이 섞어서 예, 하시다 예. 보면 현장에 있으면 그날 기분 따라서 달리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죠. 많이 뭐 있을 것 먹고 같아요. 사는 것도 묘한 거 우리 이 사람들을 알을 수가 없이 묘한 걸 먹고 이건 사람도 아니고 괴물이죠. 먹고 사는 걸 한번 얘기할까요? 네, 먹고 사는 거. 대체 넌 뭘 먹고 사냐? 자, 들물에 들 잡아먹고 들 잡아먹고 날물에 날 잡아먹고 얼씨구. 숭어, 에이. 민어, 암만. 갈치, 에이. 톡톡 쏘는 쏘가리에다가 쏘가리에다가. 장마에 우는 맹꽁이, 에이. 산에 까투리 얼씨구. 다 잡아먹고 야 이놈아 응. 이만큼 와봐 내 옆으로 와봐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랄 때는 모자랄 때. 불알도 떼먹는다 이마 아이고 또 때릴라 이거 이렇게 조금은 요즘에는 많이 그렇죠. 사용할 예.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옛날 사람들 예전에는 저기라, 응. 네, 이렇게 또 활동 좀 개걸스럽고 이렇게 여자가 하기가 좀 저기 하다고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늙어서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 부드럽게 하시니까. 예. 예전에는 쑥스러움도 있으셔서 너무 못하겠어요. 그 단어 말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근데 예, 지금은 예. 잘하 이만큼 선생님께서도 재담을 능수능란하십니다. 우스운 대목도 많지만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스승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대목은요. 제가 정말 선생님께 반한 대목이 있어요. 반한 대목이 있어. 반해야지. 네. 이 다음에 혹시라도 이 길을 걸으실지도 모르는 거니까. 아이, 걸어야죠, 사람 일은 선생님. 모르니까요. 네. 그런 데가 있어야겠죠. 네. 그 고사도 많고 많은 고사가 있는데 네. 고사 중에서 할까요? 판소리라고 못하죠. 이건 그렇게 명창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웃기게 그러니까 잡스럽게 그냥 막 해버리니까 네. 꼭 이 소리나 이런 걸 잘한다고 기대를 마시고 이 주 목적은 발달의 조정법. 네. 예, 이 팔이 얼마나 아픈지 말도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아파 죽겠어요, 이 팔이. 이것도 지금 쥐가 날라고 네. 그러고요. 거기다 또 이 얼굴도 또 때때로 이렇게 들어야 되고. 네. 그렇죠. 여러 선생님들 모처럼 여기 처음 왔는데 인사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예, 예. 사설에서는 처음부터 인사를 하고 그렇지요. 등장을 하셔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녕하신 여러 어르신들. 네. 안녕들 하십니까? 오. 잘하지요. 그러면 저절로 박수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춤도 추고 네. 뭐 노래도 하고. 말로 재담으로 하루에 집을 한 채를 다 짓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제 그거는 힘드는데 우리 옛날에 제인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으셨는지 지금 머리보다 더 의몽스럽게 머리가 발달했어요. 의몽스럽게 지금보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편하게 네. 많은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발탈이 팔도 유람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고 그렇죠. 또 이 발탈이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이 인물은 어떠한 역할을 줘도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아무래도 박첨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면서 예, 양반도 품장. 그런 캐릭터들 박첨지 같은 뭐 네. 구수한 지금 시대 거를 여기다 조금이라도 섞으면 안 되는 것이 네. 얼마나 편한 말도 좋은 말도 있는데 네. 예스럽게 네. 옛날스럽게 아주 춤도 요즘 말로 둠칫둠칫 그러지요. 네, 둠칫도 네, 네. 그런 식으로 궁둥이 쑥 빼고 네. 아주 우리 한국인의 그 중년 남성들 네. 나무꾼 네. 목판 치면서 하는 그런 구수한 노래 춤도 그렇게 얼씨구 절씨구 이런 네. 장단의 눈이라고 그러죠. 장단에 네. 맞춰서 그냥 얼씨구 절씨구 이게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다 이렇게 장단에 눈을 딱 맞춰서 몸을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이쁘게 전통춤 안 춰주잖아요. 네. 궁중 음악보다는 네. 서민 그러니까 이게 연희에 가깝다. 한국인의 네. 춤. 네, 한국인의 한국 춤. 남성 춤. 네. 줄타기에서도 이게 조금 유른한 춤 같아요. 이동환 네. 선생님이 줄타기라니까 줄에서 빨리 발을 떼야 살잖아요. 네.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네. 그 춤은 덩 덕기 덩 덕기 덩 덕기 덩 이런데 이걸 덩 얼른 떼야 돼. 네. 덩 정정이 저기 좋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네. 예 이렇게 춤도 이렇게 써 네, 그러면 이왕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탈을 써 주셨으니까 부탁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 많은 부분을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좋겠지만 선생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알아서 하셔. 네. 오늘 이왕지사 이렇게 땀이 나요. 준비가 되셨으니까 네,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요즘 참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참 좀 큰일입니다, 네, 지금 힘드신 정말. 부분을 많이 겪고 여기 있습니다. 전주는 아주 깨끗하고 청정지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예. 온 우리나라가 청정 지역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참 빨리 감사합니다. 바라보도록 하겠지만요. 발탈의 이 마지막 부분의 사설을 보니까 좋은 살들이 오고 나쁜 살들은 그렇죠. 다 빌어드리- 버려버리고 예, 예. 그걸 빌어드리면서 그렇지. 끝에 나라의 예. 태평성대까지 안녕을 입히는 맞아요. 예. 국태민안 네네네. 탈을 써주신 김에 한번 근데 선생님 부탁드리도록 조금 한 번씩 거기 잘 하시니까 도와주시고. 네, 제가 예. 네. 장단 쳐라. 얼씨구. 국태민안의 범연자 시류화연법 돌아든다. 얼씨구. 이시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이 기복하여 봉황이 넌저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얼씨구. 오양문에는 황악산 각도 가금 마련 시에 동구지 동구지 말리지 말리지 백호가 되고 관악산에서 화산이 비쳐서 동작강으로 세매를 할 때 앞강도 12강 뒷강도 12강 24강 건너갈 때 흑토선을 타고 가니 네. 흑토선은 풀어지고, 풀어지고 나무배를 타고 가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종이배를 타고 가니 종이배는 미어지고 되는 노릇이 없네. 네.
철갑선을 타고 가니 철갑선은 가라앉고 여울목에는 물결살 들로 가면은 배락살 대문 앞에는 행인살 앞마당에는 고신살 부뚜막에는 조항살 안방으로 들어서니 햇대 밑에는 역마살이라. 이런 나쁜 살들을 주섬 걷어가지고 가죽 부대다가 꽁 짜서 못 나오게 공기를 막아갖고 꽉 묶어서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로 붕 빠뜨려버리고 오늘 여기 오신 젊으신 분 연세 잡수신 분 어르신들께서는 악마 태평 부귀공명 자손만대 거구장자 무병장수 만 복을 비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힘드신데도 이렇게 발달을 해주시고 연일까지 소리까지 제 일이니까요. 예. 보여주셨는데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 공연 시간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죠. 이렇게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는 건 말을 못하죠. 이제 더더구나 나이가 있으니까 땀도 나고 첫째 팔목이 수십 년 해서 이거 아프고 이제 근데 마침 많은 그 전수자, 이수자들이 훌륭하고 잘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힘이 들긴 들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의무고 사명감이고 진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 연희도 있고 많은 공연 종목이 있는데 예술 종목이 있는데요. 흔히 인기 종목 또는 반대편 비인기 종목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흔히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발탈은 어느 종목에 가까울까요? 긴급 보호. 긴급 보호. 예, 빨리 구해 주셔야 돼 보호. 맥이 끊어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많은 공연도 화려한 거 그런 걸 많이 할 제자들이 많지 이렇게 힘든 거는 할 제자들이 드무니까 공연장에 선호하는 것도 뚫고 들어가기도 일단은 발탈하면은 그 어렵고 뭐 옛날 것을 봐야 되나 뭐 그러잖아요. 무용 같은 건 얼마나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어떤 거 지칭보다도 그 노래 같은 것도 너무 한복 이쁘게 입고 부채 들고 노래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 아시잖아요. 질질 다 끌고 다니고 이것 따로 팔 따로 옷 따로 이 상투 따로 헌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조금 어디선가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못나도 내 자식이고 아픈 손가락이라도 내 손가락이니까 조금 힘이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펼쳐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우리 제자들도 좀 신이 나가지고 제가 자주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우선 우리 제자들도 지금 현실로 얘기를 하자면 다 생활 때문에 붙어 있을 수만 없어요. 돈이 나와 옷이 나와 그리고 간 사람 많아요. 우리 제자들 이수자들도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요. 돈이 나오냐 옷을. 또 연습 기간이 기니까 그때는 완전히 무보수잖아요. 공연을 하면 이만큼 주는데 그나마라도 공연 같은 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제일 큰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조금 청에서나 뭐 이사는 같은 데서 조금 다른 데보다 우리 거고 참 이렇게 괴상 망치가고 대본 말대로 그런 거니까 좀 여기저기 좀 심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문화유산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나는 이제 다 된 인생이지만은 앞에 사람들도 신이 나서 좀 하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래 같은 흥이 금방 즉흥적인 흥이 나고 그러니까 장소마다 행사도 다 불러요. 부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흥이 막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무대가 안 되잖아요. 한 10명, 20명 나타날 수 있는 무용하고 그거는 돼요. 소리가 그런 건. 우리 같은 건 딱 셋이서 나와서 악사하고 또 악사들도 얼마나 세상 지금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사람들에게 비참하다고까지는 표현을 안 해도 고난이 있고 좀 그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비인기 종목을 넘어서서 문화재청에서 긴급 보호 문화재로 지정까지 네. 하면서 네. 이 전승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렇죠. 아까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준비 과정도 많아야 되고 학습 능력도 물론 다른 예술 종목도 그렇지만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모든 걸 다 갖춰야만이 이 발탈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공연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1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네. 예로 네. 이렇게 문화재들을 초청을 해놓고 네. 무슨 심포지움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거. 그 문화재들 다 가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이 비인기 종목은 사실 작년까지만도 조금 대우가 조금 났었어요. 네. 막 이만큼 났었어요. 무슨 뭐 전승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의 다른 게 뭐냐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심약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동원돼서 합니다. 네. 선생님 이게 몸까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근데 노래와 춤은 흥겨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다라고는 못하는데 이거는 흥보다도 이 고통스럽게 여름 같은 데 안에 들어갔으면 땀이 비오듯해요. 네. 옷 다 갇혀 있고 그래야 돼. 그러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를 어떻게 대조를 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인기 종목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판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대우도 그나마라도 그때부터라고는 못하는데 옛날부터 이제 그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 옳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거 옛날 말이 그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예, 문화재청에서도 유산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도 해주고 그러는데도 다 하다 보면 돌아오는 차례가 항상 주는 분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받는 분은 차례가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1년에 몇 번. 응? 그래서 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걸 그때도 그날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못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선생님이 좀 감이 가요 안 가요? 좀 내 말이 네. 틀린 것처럼. 예.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됩니다만 어째서 또 비인기 종목이냐? 왜 거기는 이만큼이라도 더 저기 하냐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 얘기를 하려고. 네. 또 보는 사람도 그 화려한 거 보고 흥 있는 거 보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마당마다 가서 우리 서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애환을 달래주고 했던 거를 모르잖아요. 관객이 오는 사람들 다 괜찮은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 보지요. 그렇게 들어갈 품목이 그 사람들보다는 적다 그거지.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만은 해가지고 구제를 못하니까 각 힘 있는 단체 같은 데서도 좀 제 좁은 소견인데 생각이 그래요. 네네. 저는 이걸 가리키는 장소도 네. 전수관을 나라에서 이제 작은 단체라고 이제 못 해주니까 제가 학원을 얻어가지고 집세를 내고 네. 그 전승금으로 그것저것 다 쪼개서 늙으니까 병도 많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항상 허덕거리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네. 저 마음으로 들어섰다가도 아 선생님 같이 피곤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만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힘 있는 데서 좀 어느 행사에도 좀 자주 불러주고 좀 신나서 우리 이수자분들도 한 축만 가지고 뭐 이 사람들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나는 또 여기가 나도 그 보람이니까 여기 가서도 앉아서 참 내 그렇게 속시고 배우더니 하긴 잘한다 박수 받으니 그거밖에 못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가 이 함축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났는데요. 예술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배가 고파야 예술인이고 네. 배고픈 명예고 네. 명예 참 처음에 명예 좋지요. 근데 배고픈 명예.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발탈을 전승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이 발탈 문화재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긴급 보호 문화재로 예, 지정까지 예, 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소중한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이 발탈을 지원을 또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그러면요 얼마나 든든하고 아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어떻게 나라에서 나를 하나를 생계를 하게끔 도와주고
다니게 해주나 너무 영광스럽고 생각하면 아이고 깜짝 놀랐는데 딱 현실에 좀 아유 진짜 좀 놀지 말고 제자들이 자꾸 여기저기 가서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나도 좀 참여했으면 더 좋겠고 네. 그것도 무슨 사정이 다 있겠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참 큰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비인기 종목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안 그런 했는데 사태가-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니까 그게 제일 싫고 나는 네, 저도 자존감이 네. 그냥 있어 그냥 가서 해도 좋은데 네. 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또 특이한 것보다도 그런 분들은 거기가 웅성웅성해요. 네. 자연히 비인기 종목은 초라해 보여요. 어느 행사회를 가도 이렇게 문화재 행사회를 가도 나라 자체에서도 구박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나요. 자연히 위축이 되고 네. 우리 같으면 좀 이 아픈 손가락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도 좀 높은 사람들 옆에도 좀 앉아 있고 그랬으면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건 이거는 그만큼 한평생을 발탈을 해오시는 선생님께서 마음이 간절하시다는 네. 것이 표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발탈이 좀 더 알려지고 또한 인기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가 기회가 아까 지금 그 말이죠. 네, 그 말. 예, 필요하다. 예, 그래갖고 그냥 아 발탈 근데 발탈 못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제작진이 계신 분들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전부일 거예요. 네. 못 봐서 그만큼 저기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다고 손님이 오든 말든 간에 마당을 빌려주시면 가서 하잖아요. 네. 하면 아 저거구나 하는 걸 대번하면 지금은 또 많이 돼서 이동환 선생님은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무렵에 너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눈꼽만큼 좀 조영숙 선생님께서 재주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도 이걸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때보다는 이동환 선생님이 하실 때보다는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제 어림도 없죠. 이거. 네. 예. 어떤 분들은 뭐 너무나 생소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박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박탈이라고 그래요. 네. 참 기가 막혀요. 박탈. 발탈입니다 그랬더니 예, 박탈 젊은 분이 어떻게 그러면 나는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들으셨죠 예. 선생님? 네. 발탈, 발에다 발탈인데. 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몰라요. 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른다니까. 한 번도 안 모셨다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더 하면 더 재밌는 흥 있는 노래도 막 내릴 때는 있고 좋은 소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어떻게 그 고사의 옛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뭐가 있고 그 육조 마루에서 뭐 어떤 사정이 있었고 저 서울에 관악산에서 화산이 비쳐서 동작을 그런 걸 드러나 봤냐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그 시절에는 안 좋았던가 보다. 네. 뭐가 나라도 편치 않고 그랬나 보다. 그런 것까지도 역사적인 것도 학생들도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무게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 못 들어간다 그거지. 관객들도 네. 신나고 이런 것만 알지 그런 거 없나는 없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이 발탈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더욱더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네, 그 나라는 사람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져서 내가 죽는 데까지 지고 가야 되고 네. 나 없는 세상에서도 이 여기에 맞는 발탈을 갖다 현대화 시켜서도 안 되고 네.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왜곡돼서도 안 되고 네. 요대로 제1대서부터 하던 요대로만 네. 지금 현재 조영수 선생님도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고 요대로만 지켜주고 이 소매 하나도 더 작고 긴 거에 뜻이 있고 네. 여기다 발을 놓는 이게 항상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세밀하게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누누이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도 뭐 하고 있고 선생님도 꼭 그걸 아셔야 돼. 네. 지켜주세요. 네. 이제 이 다음에 대통령도 이렇게 바뀌시면 정책도 바뀌니까 네. 이 다음에 대개가 혹시라도 문화재가 되면은 그 어느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든지 문화재가 되면 그 식으로 좀 가져. 나는 선생님들 거 그대로 옮기잖아요. 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대로 나는 내 세상 요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이 다음에 좋은 세상 젊은 세상 만나면 또 만일에 바꿨다가 야단 맞는 건 되게 일이고 네. 또 문화청에서 그렇게 안 된다 하면 하지 말면 되고 펼쳐보라 그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살겠어요만은 요대로 좀 밀고 네.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탈에 대한 애정도 있으셨고 또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화제를 잠시 또 이제 공연 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발탈이 검은 박 안에서 그렇죠. 외로운 싸움. 네. 외로운 싸움. 약 한 평 정도 되나요, 선생님? 한 크기가? 평이 잘 못 될 거예요. 못 돼요. 예, 그런데 거기서는 나 혼자 얼굴을 내 맘대로 뭐 구음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냥 울어도 되고 뭐 맘대로 해버려도 돼요. 아, 감춰버리니까. 누가 볼 수 없는 공간이니까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담하시는 분이 네. 속대머리를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면 받아오시잖아요. 네네. 그분은 전문이야, 판소리가. 그러면 그 기백기 소리 할 때는 콱 예술가들이 또 예민하잖아요. 내 앉아있는 이 몰골 하며 네. 그래도 난 대한민국의 문화재다. 몇 분 안 되는 문화재다. 네. 저 광주에서 수십 년 전에 내 문화재 생 뒤에 네. 광주 비엔날이라고 큰 공연이 있었어요. 네네.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은 딱 발탈이 먼저 들어가려면 내가 이 옷 입고 그런 거 너무 힘들잖아. 이거 끼고 먼저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불을 딱 끄고 가서 이게 세트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긴장감으로 이렇게 어지럽고 쓰러질 수가 있더라고. 혼자 있는데 기다리고 막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굉장히 크더라고. 네. 그 광주 비엔날이 그 공연이. 혼자서 이제 기다리고 박혜일 선생님하고 할 때예요. 그 지금 유명하신 저 이호연 선생 경기 네, 경기 그런 민요 분들도 이호연 계셨고 뭐 유명한 분들 계셨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됐는데 공포감이 확 가서 그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 그 잠깐의 1분도 안 되는 그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마어마 그래서 심장도 뛰고 그런 예술인들은 그 유명한 가수들 유명하잖아요. 누구누구 아까 우리 국민 가수 누구누구도 무대 올라가려면 막 떨잖아요. 일단 무대라는 게 어려운데 나는 준비도 덜 되고 좀 마음도 이렇게 엉떠라 이렇게 되지도 않은 해볼리 한 사람이 거기다 갔다가 처음 됐는데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공연에 대한 긴장감이 예. 공포감까지 그렇지, 이렇게 예. 구성이 진짜, 됐다. 예, 너무 네. 무서워요. 그때 그걸 못 잊어요. 네. 그 비엔날의 공연은. 선생님께서 발탈 안으로 들어가신 지가 20대 때 이제 처음에 탈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대 때의 그 발탈 안에 막 안에 들어간 느낌과 20대 때는 아니죠. 선생님도 안 하셨고 나는 30대 넘어서 했죠. 네. 예. 네, 30대 때? 춤을 너무 춤을 30대 20대 말, 때 하시고. 40대 초 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약 5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춤과 소리와 인류 명창은 아니지만 네. 내가 여기 발달에 써야 될 거는 그것과 뭐 잡관이 뭐 이런 걸 모든 게 여러 가지 제가 재주가 있어요. 왜 재주가 있냐면 종합 예술이니까. 네. 다른 분들도 그렇죠. 네. 칼국수 하는 사람이 저 수제비 못하게 해서 다들 있죠. 나는 피워놓고 이것만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네. 하니까 뭐가 하나가 뛰어난 것도 못하겠지요. 솔직히 뭘 잘해서 문화재입니까? 여러 사람 도움으로 문화재가 됐죠.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선생님 막 안에 들어가시면 네. 무슨 생각하세요, 선생님? 우선 이게 실수 없이 잘 끝내야겠다. 아, 공연에 대한 준비. 이거 끝날 때까지 오늘도 지금 이 인터뷰도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거든요. 네. 하다 이렇게 나오면서도 어제 밤에도 그냥 편안하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따가 서울로 돌아갈 때 후회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무슨 저기 선생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 네, 뭐 네. 대본도 써야 되고 또 아무나 인터뷰를 못 하잖아요. 알아서 쿡쿡 찔러줘야 되고 내 과거를. 지금 어느 제자도 그 내 과거를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자가 지금 현재 없어요. 네. 나를 너무 알고 그런 사람.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쁘니까 모두 대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런 생각이 후회가 되고 잘못 탁 들어와버리면 혹하고 들어와버리면 당황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달변가도 아니고 그런 생각 많이 그런 했어요. 생각도 하셨군요. 아무래도 예술인이고 또 예술인 중에서도 희극인에 가깝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 관객들에게 웃음을 줘야 되고. 입만 재담하니까 그냥 네. 보통 우리는 그 얼굴이 이쁘시네요. 저 그러는데 이제 습관되고 낮바닥이 왜 이래 낮바닥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근데 네. 내 하는 직업이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재담 코빼기 네. 뭐 누군요. 여기는 그렇게 세상에 입도 좋은 말로 안 하고 네. 찢어진
아가리.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재담하는 사람. 일명 재담속이라고 그렇지, 그러죠. 선생님. 재담속이죠. 예. 같은 말도 우습게 예, 풍자를 여기서 해서. 더 넘어가도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 네네네. 자, 기분 좋으실 때 공연할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자들이 지금 네. 현재 나를 저기 하고 있는 제자들이 전승자들이 다 와가지고 화목하게 막 무대가 빵빵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가 하면 네. 그때는 공연할 때 제일 즐겁죠. 아, 뒤에 그렇죠. 끝나서 이제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할 일이고 다 오면 아유 우리 제자들이 저렇게 내가 내 제자애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지금 많아요. 네. 지금 국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선생님 몇십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뿌듯해요. 그날 끝나버리면 그 고독감, 외로움 다 갈 길 가버리고 가리킬 때뿐이고 그렇죠. 좋을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공연하시기 전에 예,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시거나 네, 마음 아프신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있지요. 저도 여자니까 가정사가 있겠지요. 네. 예, 좀 마음 아픈 일도 저도 있고 항상 머리에서 누구나 부모면은 겪을 수 있는 눈물 날라고 그래. 그런 걸 내가 직업 때문에 못 살펴주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모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너무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거.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젊어서 내가 많이 잘 나갈 때 네. 무용 행사에 우리나라의 재벌 그 어르신들도 다 만나고 행사에 나가가지고 요만한 아이들을 30명, 40명에서 가서 모두 그 쪽돌이춤 같은 거 주면 나는 선생이니까 20대 말부터 네. 그런 것 때문에 집에 가서 뭐 어린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에서 애들 봐주는 도우미만 한 둘씩 그렇게 되고 배고프지만 않으면 인격 형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얼마나 옛날에 굶고 살았던지 옛날 사람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밥만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 줄 알아. 사람들 보살펴. 근데 절대 인간사는 이 말 한마디는 엄마 될 사람들한테 꼭 알아야 돼. 네. 나 스킨십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애들한테 이제 나이가 먹고 외롭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근데 인자는 안 돼. 돌이킬 수가 없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도 그 사람들도 받았고 나도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직업이 있을지라도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정 생각을 못해요. 밤에 네. 잠잘 때만 들지. 이게 제대로 뭐 살핀 적이 없어. 그걸 많이 후회하고 네. 제 인생은 가족한테는 성공했다고 못 보죠. 아주 성공 못했어요. 배고픔을 이기고 가난 극복을 위해서 또 예술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예. 흘러서 뒤돌아봤더니 너무 예, 인생으로서 참 미안한 후회, 부분이 그 또 후회가. 생각이 난다. 그래도 선생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소리와 공연과 웃음을 주시고 계시니까 선생님 그걸로 좀 유연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문화재청 같은 데서도 제가 문화재 딱 되니까 받은 기억이 있는 점지는 모르지만은 품위 유지비가 그만큼 모든 게 모범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시장 바다 가면 제가 덜렁거리는데 시장일 갈 때도 슬리퍼 신고 덜렁덜렁 가니까 그때 본 사람들이 이 아줌마 우리 아파트에서 사네? 깜짝 놀랐고 그다음부터 모자 쓰고 댕기고 내가 거기에 잘 맞춰서 점잖게 하고 다니질 못하니까 네. 그런 거 하나도 다 무게로 다치고 자긍심도 있고 또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발탈이에요, 선생님. 어려운 발탈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지금 개성을 위해서, 전승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제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네. 많이 흘러가는 물결같이 지나간 사람들도 많고 네. 많이 있죠. 지금 현재도 중요한 분 몇 분이 있지요. 네. 예. 열심히 하고 물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이 예술관을 잘 또 전승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선생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공연을 하셨던 뭐 활발히 활동하셨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조금 동떨어지죠.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좀 근데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꿈이라도 문화재길을 간다든가 네. 일단 이 발탈에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발탈에다 주력을 해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일에 무슨 하나를 집는 거는 그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네. 이거 하기도 난 죽을 때까지 지금 배우려고도 했는데 이 머리가 기억이 안 되고 지금도 너무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딱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뭐 우수이수자라고 합시다. 우수이수자면 그만한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든 간에. 그래 놓고 여기까지 내가 올라왔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내 생각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못해 뭐 난타도 하고 모든 걸 이거에 상관없는 일을 이것만 해도 다 제자들 길러낼 저기가 안 되는데 별 저기 전통이라도 가는 길이 틀리니까 앞만 부러워도 저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거에 무거운 책임을 졌으면 이걸 우선 해놓고 그렇게 되는데 뿔뿔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다 성인들이고 좀 뚜렷한 분들인데 그럼 하나의 계획성이 있게끔 뭐 증만 받으러 이 선생님 들으시라고도 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저는 노래방도 안 갑니다. 노래방도 안 가요. 그런 거하고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하면 되니까 네. 이것도 잘 못하는데 네. 하려면 막 힘이 드니까 늙어도 그걸 넘어서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못하면서 조금 선생님 보기에는 조금 암만 지그들 잘해도 미흡한 반점인데 나도 이동환 씨가 보면 같지 않게 이럴 때가 없을 거예요. 옛날 식으로도.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면 예. 아무리 뛰어난 제자도 당연히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거 이제 말로 하다 이제 몇 년을 그것도 몇 네. 번이 아니고 몇 년을 하다 보면 손을 떼니까 이제 거기서 제자 선생 간에 또 갈등도 있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막 그게 너무 속상하고. 학습에는 또 끝도 없듯이 없어요. 네. 저 지금도 네. 판소리도 지금 더 배워야 되고 더 배우고 싶고 모든 게 잘 안 맞아요. 저는 제가 서울에서 한 60년을 살다가 여기 온 지가 한 6, 7년 돼요. 수원에 온 지가. 그 전에 바로 전까지도 판소리 하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다니고 네네. 그 항상 뭐든지 배워야 돼. 제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임무를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춤꾼 제일 잘하는 춤꾼이 네. 발탈로 이수자나 뭐 전승자로 들어봐요. 밖에서 춤만 잘 춰서 뭐래요? 재담 센스가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거 가지고 있는 지거만 잘하면 이게 발탈이 되는 줄 알아요. 지거. 그 지게 아니야 여기는. 네. 예, 그런 게 있고 막 잡동사니로 아무거나 거기서 가르치고. 다재다능한 것도 좋지만 그렇죠. 여긴 다재다 오로지 발탈만. 네, 발탈을- 문화재 길은 네. 책임감 그거 갖고도 안 된다니까. 그 여기 입문을 하기 전에는 온갖 거 다 배운 게 그게 또 준비된 발탈 전수자야. 네. 그게 전승생이야. 네. 근데 여기 와서 어느 타이틀 딱 되면은 안 되죠 그거는. 네. 그 명심하세요 선생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도 같은데요. 예. 저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 제자들한테 네. 다 말씀하는. 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공연을 하시고 때로는 이제 학습을 또 시켜주시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선생님 주로 취미가 어떤 취미가 있으실까요? 취미는 젊었을 때 등산에서 이제 네. 그건 끝났고 늙었으니까 네. 지금은 신문, 신문에 의학 정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끼어 나와요. 네. 나하고 상관이 있건 없건 간에 신문이 밥보다도 더 좋아요. 한 4, 50년 됐거든요. 네. 조선일보 본지가. 그게 하루라도 안 오면은 본사에다 내가 극성 맞은 거로 소문이 나서 지국에서 비가 와서 만일에 네. 못 넣거나 그러면 바로 본사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오늘 신문 안 나오는 날이라고 미리 알바를 하고 싶어서 안 나올 날이 없지. 아니 나갔는데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나마도 이런 계통을 떠나서 하나에 눈 딱 뜨면 신문 주소다가 보는 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는 젊은이가 나보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날 보니까 네. 신문 잘 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나 어디 들어가서 점수가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돈이 없어 가정교사도 물러놓고 네. 어디 갈 수도 없고 신문으로 탐독했다는 게 지금 본사 같은 데 물어보면 그때 위 영웅들이 이렇게 많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라도 그게 취미니까
젊은이들하고 얘기해도 무슨 요새 줄임말 같은 것도 또 빠지면 안 되겠다. 뭐 아는 형님 그런 것도 대낮에나 막 PR을 시켜주시는데 예예예. 아 맞아. 돌아가는 세상을 알아야 또 이 현장성 있는 이 연일을 할 때 빨리빨리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은 보탬이 되겠죠. 예. 네. 지금 선생님 계신 곳이 수원 수원의 영화동이라고 제가 춤을 많이 배웠던 데가 수원의 행궁 옆에 지금은 행궁이 경기도의 성지가 돼가지고 못 네. 들어가요. 근데 네. 그 이쪽에 신풍각이라고 있었어요. 신풍각? 이쪽에 큰 기와집인데 지금 문을 딱 닫았는데 거기에 네. 감나무도 있고 우물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20대 초에 거기서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나는데 혼자 길을 학습을 거기서 하시고요. 예, 학습을. 네네. 그래서 그 우물을 내가 먹던 물인데 한 10여 년인가 20년 전에 정조가 잡수던 물이라고 병에다 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물을요? 예. 그래서 네. 내가 어머 나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거기 못 들어가죠. 나 어렸을 때니까 다 우리 제자들 몇 명 데려가서 네. 목수들에다가 다 폐허가 된 집을 네. 지금 같이 경기도 화성해가지고 관광지가 되기 전 네. 사람들도 뭐 댕기도 성곽 같은 것도 우리 집 앞이 성곽인데 딱 저기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 네. 담 넘어져서 훌떡훌떡 댕길 때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목수들에다가 시장님한테서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네. 국악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돈도 없고 네. 장소를 하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고가를 텅텅 비었으니까 폐가니까 이런 문짝도 해달라고 선생님도 돈 한 푼도 없는데 그 수원에 어떤 분 목수 하시는 분이 거기 해다 맨날 돈 받을 땡기다 잊어버렸어 그냥 문값 달라고 문값 달라고요? 예 문값이고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거기서 제가 배우기는 한 서울에 계실 때부터 배웠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네. 20대 말에 인천 가서 하고 그리고 서울에 왔었죠. 지금 계신 곳은 수원에 거주를 하고 수원에 계시지만 고향은 아니시죠? 선생님? 고향은 제가 목포입니다. 전라남도 예, 목포. 전남 목포고 거기가 낭만의 도시고 네. 예. 거기는요 제가 살 때 6.25 때 떴거든. 6.25 때 12살 때. 네네.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뭐 배는 안 고플 때쯤 돼서 목포를 가니까 눈물도 나지만 어째 목포는 이렇게 편한 게 없는가 하고 목포 사람만 봐도 좋고요. 신문에 목포 소리만 떠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목포 고향이 이렇게 좋디다. 그래서 고향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맞아요. 그리운 곳. 예. 네. 그렇게 목포에서 태어나셔서 경기도로 오시고 또 인천에서도 활동하시고 서울에서도 거주하시다가 서울에서 오랜 동안 했죠. 오랫동안 예, 하셨고요. 발달을 거기서부터 서울에 와서 좀 선생님한테 더 배우고 그전에는 무용부였는데 그전에 선생님이 발달 자체를 늦게 받으셨으니까 네.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나이도 먹고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럴 때는 네. 어딘가를 가야겠다는데 이제 목포로 가도 아무도 없어. 근데 수원에 오면은 저한테 춤 배운 제자들이 좀 있어요. 화성에 가면 더 있고 네. 이동환 선생님 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여기 오니까 내가 제일 나보다 90살 먹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네. 내가 이동환 선생님은 제 명의니까 그분 심부름을 댕기다 보니까 임방울 선생님도 뵙고 네. 김성희 선생님도 뵙고 박기 선생님도 뵙고 박봉수 선생님 그 적벽가로 유명하신 네, 그럼요. 한승호 선생님, 한승호 선생님. 박흠봉 선생님도 뵙고 네. 여러분들을 다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거기 그렇게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대가 고수의 선생님이시죠. 김득수 씨. 네. 예. 그래서 지금 김대규 씨, 김덕수, 사물리 그런 분들하고 이광수 선생님하고 사진 찍은 것도 젊었을 때 KBS 공연할 때 가서 네. 선생님들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참 많은 활동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어떠십니까? 지금의 발달을 한 인생을 너무 보내신 자랑스럽고 소감이. 네. 책임감 있게 죽는 날까지 할 거고 네. 제자들이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네. 발달로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발달하다가 뭐 풍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길이 우리 국악길이 아닌 거 우리가 가는 길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남도째라든가 뭐 그런 거 유명하지 말소리부터 네. 몸 놀림부터도 참 달라요. 진도 해나 목포 그가 예양 도시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안 태어났어도 좋은데 이북에서 태어난 분들도 이걸 하려면 하시잖아요. 다 훌륭하게.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가
전승자들은 아무렇게 해도 돼. 밥 벌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타이틀 가서 책임을 딱 졌으면 나만큼 책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책임을 선생님도 그렇고 졌으면 그걸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한꺼번에 다 물어보세요. 한 달을 두고 물어보셔야지. 네, 또 기억도 되살려야 네, 되고. 네,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마지막으로 미리야.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계획은 네. 제가 이제 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네. 이수자를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3명이 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자가 됐고 네. 올해도 시험 볼 사람들이 내노라 할 정도로 기술자들이 내 제자 중에서는 서울대 1학년 들어간 사람도 있고 중대 판소리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자랑스러운 네. 지금도 올해도 대학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또 무용을 하면서 보람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국립무용단에 있는 13살부터 키운 우리 국립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조건도 늘씬하고 키 커야 되고 수원 시립무용단에도 있었고 창극단에도 수십 년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있고 남자분이 또 선생님도 너무 그 마당놀이에서 큰 사람이잖아요. 마당놀이에서 일맥상통하는 재담꾼. 네. 그랬죠. 경기소리 잘하는 이수자도 둘이 있어요. 네. 네. 2명이나 있고 지금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몸도 아프고 밥도 해먹기 힘들고 그래서 여자 전수생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어쨌든 제가 힘이 있는 한은 이제 저는 네. 공연이지만 전승자들을 길러서 이수자 많이 배출하는 거. 네.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게 유산원에서도 그러고 항상 그런 말씀 하시니까 좋은 게 전승자 한번 가르쳐봤어. 생문이들 가르쳐 놓으려면 장단은 물론 모르고 감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목소리도 커지고 평생을 애기들 요만한 것들도 가르쳐 나는 아무 감정 없이 욱 해가지고 소리했는데 그게 제자들한테는 또 그게 힘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소담 예담 보유자에게 듣는 무형유산 이야기를 네.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79호 박정임 예능 보유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주 생각하고 들어올 때까지도 모르는데 네. 뜻이 있고 네. 제 포부를 들어서 누가 들어서 아 그런 거구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구나. 이것도 너무 자세히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마 진보한 것 같아요. 진보하고 저도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 선생님들께서 할애해 주셔서 잘 됐는지 모르지만 듣는 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90은 안 넘었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90이 넘을 정도로 한 군데서 성경한 사람보다도 여러 그 분야의 선생님 신부님들이 국악계 그 거목 같은 사람들 장인들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발탈을 올곧이 제대로 지킬 사람 애들 전승자를 가르치는 게 기고 이건 중복된 말이었습니다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너무 뿌듯하고 같이 수고한 것 같고 참 영광스러울 자리를 오늘 또 시간도 너무 바쁘신 분인데 와주셔서 절대로 그러셔야 되는데 저는 좀 한가해요. 참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께서 웃음을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유쾌했고 정말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본연의 임무를 꿋꿋이 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도 힘들지만 본연의 임무를 꿋꿋이 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준비한 2020 소담 예담 보유자에게 듣는 무형유산 이야기는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예능 보유자이신 박정인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국악인 정준태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